대부분의 부부는 친밀감이 젊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친밀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하고 더 깊어지고 더 대담해지며 더 솔직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열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대로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이상이고 관계에 불꽃이 시들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나이에 여전히 친밀함을 갈망하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하다면 혹은 젊은 시절의 부담과 기대 없이 파트너와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을 존중하면서도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따뜻함과 연결감을 다시 불태울 부드럽고 건강한 접근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문제,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변했고 에너지 수준은 달라졌으며 당신의 욕구는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입니다. 노년에 번성하는 부부들은 20대의 젊은 시절을 재현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의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숙한 사랑이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필수적인 영역을 다룰 것입니다. 첫째, 노화와 친밀감에 대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신체의 현재 요구 사항을 존중하는 신체적 재연결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실제로 깊어질 수 있는 정서적 친밀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진정성 있고 편안하며 깊이 만족스러운 연결감을 다시 불태울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이 단계에서 친밀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는 것.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시작합시다. 너무 많은 부부에게 친밀감은 기쁨보다는 불안의 원천이 되는데 이는 그들이 오래된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매체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생활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성숙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는 사람들의 20%가 활발한 친밀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이 단순히 성적인 능력이나 빈도에 관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연결 존재감, 그리고 정서적 풍요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와인은 강렬하고 격렬할 수 있지만 잘 숙성된 와인은 시간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복합성 깊이, 그리고 미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밀한 관계도 당신이 허락한다면 같은 궤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십 년 전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모든 주름, 모든 변화, 모든 적응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을 한계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탐색할 기회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젊은 시절에 자발적이고 운동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겠지만 잠재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 계획되고 음미되며 깊이 연결된 친밀한 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 몸의 변화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친밀한 방식을 발견할 기회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정확히 작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제거하면 창의성, 부드러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열정을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많은 부부들이 50세 이후에 친밀한 삶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들이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성적인 능력에 대한 불안과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기보다는 즐거움 연결, 그리고 여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현재 있는 곳을 존중하는 신체적 재연결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에 맞춰 일하는 것이지 몸에 거슬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성적인 접촉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적인 관계를 원할 때만 접촉하는 패턴에 빠진 많은 부부들에게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하루 종일 가볍고 애정 어린 접촉을 일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을 잡으십시오. 서로에게 짧은 어깨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저녁 식사 중에 다리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으십시오. 이런 종류의 접촉은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합니다. 그것은 연결감을 느끼게 돕는 유대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곳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압박감 없이 당신 둘 다 신체적 친밀감에 다시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제가 20분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 20분을 할애하여 서로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의제 없이 집중적인 신체적 연결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단순히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거나 치료사들이 감각 집중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습하는 것, 오직 감각과 연결을 경험할 목적으로 만지고 만져지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친밀감을 쌓으면서도 성적인 능력에 대한 압박감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한 것을 달성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 둘 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신체적인 방식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에게 이런 종류의 의도적이고 압박감 없는 신체적 연결은 실제로 젊었을 때 성적인 능력에 더 집중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친밀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 곤란한 문제, 노화와 함께 오는 신체적 변화와 그것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곳에서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또한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는 질 건조증 선교 감소, 그리고 때로는 친밀한 접촉 중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60세가 넘는 남성의 약 70%가 발기부전을 겪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해결책이 있는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통입니다. 많은 부부들은 서로가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데 현실은 두 파트너 모두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 모르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변했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나이 관련 친밀한 문제에 대해 훌륭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고품질 윤활제는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은 일부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들을 침묵 속에서 견뎌야 할 개인적인 단점이 아니라 전문적인 관심이 필요한 의학적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해결책을 넘어 친밀한 연결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확장하는 데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가 어려워질 때 부부들은 종종 다른 형태의 신체적 친밀감이 동등하게 또는 심지어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강 친밀감, 상호적인 애무, 그리고 긴 전희는 단순한 예비 행위가 아니라 주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선교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친밀한 삶이 더 창의적이고 더 연결되고 더 만족스러워졌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탐색하고 성적인 능력보다는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연결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친밀감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이 든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보다 상당한 이점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의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취약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두려움, 욕구, 경험을 파트너와 솔직하게 공유하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변해가는 당신의 몸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예전에 나누었던 친밀함이 그립다고 고백하거나 이전에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위한 정기적인 기회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매일 무겁고 진지한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번거로움을 넘어 연결되는 의도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우리에게서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우리에게서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의 이 단계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사랑받고 소망받는다고 느끼게 할까요?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일정을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이트 밤을 계획하듯이 친밀감 대화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것은 비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당신이 연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한 후에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당신의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점을 알아채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이것은 힘든 날 동안의 그들의 인내심일 수도 있고 여전히 당신을 웃게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고 단순히 당신 삶에서의 그들의 존재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애정과 정서적 친밀감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신체적 친밀감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체적으로 더 애정 깊을수록 당신의 정서적 유대는 더 강해집니다. 성숙한 부부로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경험이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친밀감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트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민감하거나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특정 주제를 논의하지 않는 패턴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욕구와 바람이 수년에 걸쳐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십 년 전에 서로에 대해 가졌던 가정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호기심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파트너가 무엇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질문을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우리의 신체적 연결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저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 접근법은 대화에서 비난과 방어적인 태도를 제거하고 솔직한 공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당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나 진술법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당신과 신체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이 그리운데 우리 둘 다에게 좋을 재연결 방법을 탐색하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아요. 또는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와는 매우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친밀감을 더 원해요와 같은 모호한 진술은 파트너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서로를 안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또는 텔레비전을 볼 때 당신이 내 등을 만져주는 것이 정말 좋아요. 어색함을 직접적으로 다루십시오. 많은 부부들은 친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을 민망해하는데 특히 수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둘의 신체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나이 든 부부들이 친밀하게 재연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장애물 중 일부를 다루어 봅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들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은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점점 더 자의식적으로 변하며 이러한 자의식은 친밀감의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걱정한다면 친밀한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당신 전체의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충격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정의 모든 단계를 당신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손은 여전히 즐거움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접촉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랑과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신이 30살 때처럼 보이는지 여부보다 친밀감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일정 관리와 에너지 관리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보다 에너지 수준이 더 많이 변동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자발적인 친밀감은 덜 실용적이게 됩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할 현실입니다. 계획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친밀한 시간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비로맨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기대감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을 위해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어떤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의도를 가지고 그 시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연적인 리듬을 고려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보다 낮 시간 초반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밀한 시간이 반드시 취침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의 연결도 똑같이 의미 있고 종종 더 활기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의학적 문제와 약물입니다. 많은 약물이 성욕과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건강 상태가 편안함과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십시오. 많은 약물 부작용은 관리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종종 친밀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문제들이 당신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당신의 의료진에게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측면으로 넘어갑시다. 당신의 관계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진력을 쌓을 수 있는 작고 관리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주 비성적인 접촉에 집중하십시오. 가볍고 애정 어린 접촉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손을 잡거나 하루 동안 헤어질 때 짧은 포옹을 해주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까이 앉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성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압박감 없이 신체적 애정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 첫 번째 친밀감 대화 일정을 잡으십시오. 둘 다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관계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의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이 첫 번째 대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고 당신이 당신의 연결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것을 파트너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 주 첫 번째 의도적인 친밀감 세션을 계획하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성적인 활동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함께 목욕을 하거나 단순히 침대에 함께 누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획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며 오직 당신의 연결에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주 평가하고 조정하십시오. 지난 몇 주가 당신 둘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야기하십시오. 무엇이 잘 작동했나요? 무엇이 어색하거나 강요된 느낌이었나요? 다음에는 무엇을 시도하고 싶으세요? 이 대화를 사용하여 다음 달의 접근 방식을 계획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신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었을 친밀감 패턴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그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친밀감을 위해 조성하는 환경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당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사생활 편안함, 그리고 분위기.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화기를 끄고 문을 잠그고 가족들에게 당신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방해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적 편안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지지를 위해 여분의 베개를 사용하거나 둘 다 신체적으로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세나 활동이 불편해졌다면 불편함을 무릅쓰고 계속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둘 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대안을 탐색하십시오. 연결을 향상시키는 감각적 요소를 고려하십시오. 부드러운 조명은 밝은 천장 조명보다 더 보기 좋고 편안합니다. 양초나 에센셜 오일의 기분 좋은 향기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은 당신 둘 다 편안함을 느끼고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친밀한 시간 주변에 의식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미리 와인 한 잔을 나누거나 함께 샤워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 전에 몇 분 동안 그냥 이야기하고 재연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당신의 마음을 일상적인 걱정에서 친밀한 연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노인들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식은 힘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가장 흔한 문제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질 건조증 질 조직의 얇아짐 그리고 선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밀한 접촉을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회피로 이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품질에 오래 지속되는 윤활제는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질 보습제는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에게는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전신 호르몬 요법을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도 대부분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파트너와 함께 하든 자가 자극을 통해서든 정기적인 친밀한 활동은 혈류를 촉진하고 조직 탄력을 유지함으로써 실제로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친밀한 활동을 더 많이 유지할수록 계속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은 60세가 넘는 남성의 약 70%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약물 또는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발기부전이 친밀한 연결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구 약물부터 다른 중재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의학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를 넘어 많은 부부들은 발기에 의존하는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췄을 때 동등하게 만족스러울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친밀한 연결을 발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변화 약물 또는 건강 상태와 관련된 선욕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선욕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욕구를 느끼는 것이 그립다면 생활 방식 변화부터 의학적 중재, 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의학적 해결책이 있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당신의 의료 전문가는 이 모든 것을 이전에 들어봤으며 당신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접근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통과 부드러운 재연결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당신은 친밀한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더 발전된 전략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기본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종류의 깊은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기술은 치료사들이 마음 챙김 친밀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친밀한 순간의 성적인 것이든 단순히 애정 어린 것이든 온전한 존재감과 주의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일의 약속이나 어제의 걱정으로 헤매지 않게 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당신이 경험하는 감각 감정 그리고 연결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하여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손을 잡고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 피부가 당신의 피부에 닿는 느낌에 정말 집중하십시오. 따뜻함 질감, 그리고 당신의 손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주목하십시오. 포옹할 때 파트너의 숨결, 그들의 향기 안겨 있는 느낌과 그들을 안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마음챙김 접근법은 간단한 몸짓조차도 깊이 친밀한 경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마음챙김으로 하는 5분간의 포옹이 1시간 동안 산만하게 하는 신체 활동보다 더 연결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발전된 전략은 제가 정서적 전희라고 부르는 것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욕망을 전달하는 작은 몸짓 말 행동을 통해 하루 종일 친밀한 연결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파트너가 찾을 수 있도록 사랑의 쪽지를 남기거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순히 방 건너편에서 눈을 마주치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미소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정서적 흥분이 신체적 흥분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하루 종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망받는다고 느낄 때 신체적 친밀감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친밀한 소통을 탐색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일부 부부들은 이전에 한 번도 표현해 본 적 없는 환상이나 욕구를 공유하는 것이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은 낭만적이거나 에로틱한 문학을 함께 읽는 것이 새로운 대화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탐색의 판단보다는 호기심과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당신은 아마도 좌절과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며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추진력을 유지하고 계속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도전 중 하나는 불일치하는 선욕 또는 에너지 수준입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양의 친밀한 연결을 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타협과 창의성을 연습할 기회로 보십시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선욕이 더 높다면 두 사람의 필요를 존중하는 중간 지점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선욕이 더 높은 파트너가 덜 자주 성적인 활동을 하는 대신 비성적인 신체적 애정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욕이 낮은 파트너가 특별히 흥분되지 않더라도 친밀한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욕구가 종종 행동을 따르며 선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좌절은 성적인 능력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는 친밀하게 다시 연결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성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
시도할 때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즐거움과 기능에 방해가 되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능력에 대한 압박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것과 싸우십시오. 당신의 친밀한 시간의 목표가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연결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미리 동의하십시오. 무엇인가 작동하지 않으면 멈추고, 어색한 일이 발생하면 웃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 걱정하지 않고 단순히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을 즐길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십시오. 건강상의 문제도 당신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질병 약물 변경 또는 새로운 신체적 한계는 일시적으로 친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정서적 및 비성적인 신체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친밀감이 단순히 성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적인 연결이 불가능한 시기에도 당신은 대화 비성적인 접촉 공유된 활동,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통해 당신의 유대를 유지하고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밀한 연결을 구축하는 것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계 전체에 걸쳐 주의와 의도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당신의 연결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관계 점검을 습관화하십시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듯이 당신의 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대화를 계획하십시오. 이것들이 무겁거나 진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또는 최근에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잘 작동했나요? 와 같이 질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합니다. 그것들은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우려사항을 다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에 대한 소통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유지합니다. 새로움과 성장을 계속 우선시하십시오. 많은 장기적인 부부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에 빠집니다. 새로운 활동이든 새로운 장소이든 아니면 친밀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든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관계를 극적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변화도 큰 변화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바꾸거나 데이트 밤을 위해 새로운 식당을 시도하거나 함께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별적인 정체성과 관심사를 유지하십시오. 역설적으로 당신 자신의 관심사와 우정을 갖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친밀한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의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 이야기할 것이 있을 때, 당신이 개인으로서 성장할 때,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와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계속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한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파트너가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의 관심사나 관점의 변화를 알아채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특정 관계에서 친밀감을 재건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르므로 우리가 논의한 원칙들은 보편적이지만 적용은 당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당신의 현재 신체적 친밀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서적 친밀감은요? 친밀한 주제에 대한 소통은요? 이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가장 큰 장애물을 식별하십시오. 주로 건강 문제나 약물 부작용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정서적 거리감입니까? 단순히 연결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잃은 것입니까? 당신의 주요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더 친밀해지기와 같은 모호한 목표 대신
매주 우리 관계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대화를 한번 하기, 또는 일주일에 2번 15분 동안 서로에게 비성적인 마사지를 해주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관리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계획을 만드십시오. 첫째 달에는 소통 개선에 집중하고, 둘째 달에는 신체적 재연결 활동을 추가하고, 셋째 달에는 친밀감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갖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과 정기적인 평가를 구축하십시오. 삶은 때때로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입니다. 건강 문제, 가족 의무 또는 직장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의 유연성을 구축하고,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조정이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를 대비하십시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는 당신의 관계에서 친밀한 연결을 재건하는 것이 침실을 훨씬 넘어선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구는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신체 건강, 더 나은 정신 건강, 심지어 더 긴 수명을 가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친밀한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더 나은 수면 면역 기능 개선,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애정은 혈압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상의 이점을 넘어 친밀한 연결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정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싸우고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며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듭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삶이 가져오는 어떤 도전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연결은 또한 인지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파트너의 진화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배우며 장기적인 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것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예리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부에게 친밀감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공유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점들을 다시 발견하고 공유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전시키며 함께 새로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듭니다. 결론,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파트너와 다시 연결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변화는 친밀감의 장애물이 아니라 젊었을 때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발견할 초대장입니다. 핵심은 인내심, 연민,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여정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30대의 자신을 재현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 접촉,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재의 현실을 존중하는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의 당신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며 당신의 독특한 관계에 무엇이 효과적인지 배우면서 기꺼이 실험하고 조정하십시오. 좌절은 정상이며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부부의 여정은 다르며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성숙한 부부로서 당신이 가진 이점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수십 년간의 공유된 경험, 서로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친밀감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많은 압박과 불안감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성적인 능력이나 외모가 아닌 진정한 사랑 수용, 그리고 감사에 기반한 친밀한 연결의 형태를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가 논의한 아이디어들 중 일부에 대해 당신의 파트너와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신의 연결이 중요하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50, 60, 70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롭고 잠재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장으로 접어들 뿐입니다.